제가 2023년도쯤 AI, 생성형 AI에 대해서 저도 접하게 되었고, 아, 그때는 제가 직업상담사 대체 못할 거다. 자기소개서도 그때 엉망진창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너무 발전이 되면서 이 속도가 정말 생각보다 너무 빨라지다 보니까 제가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인 것 같은데, 사실 대체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진짜 이걸 열심히 공부하고, 잘 활용하고, 그리고 내 스스로 뭔가 더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내 가치는 뭘까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 결국에는. 그래서 사실 더 복잡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은 되게 빨라진 것 같고 너무 편했는데 이게 맞나라는 생각을 할 때도 가끔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쌓아놓은 노하우나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롬프트도 만들고, 너무 잘 만들어지고, 뭐, 프로그램 만들고, 뭐, 강의안하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편한 것 같은데, 결국에 그 10년 동안 머리를 쥐뜯어가면서 했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지? 내가 만약 지금 당장 신입으로 들어간다 한다면, 조금 두려운 부분이 생길 수도 있겠다. 신입 선생님들이 너무 쉽게 접근을 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과연 이게 괜찮을까라는 고민을 해요. 근데 어쩔 수 없죠. 뭐, 있는데 사용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혜연쌤이 계속 말하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그 지식과 경험들을 잘 쌓아가면서 이거를 그래도 제대로 활용하자. 사실은 계속 새로운 걸 배워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실제로 진짜 많이 쓰는 것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저도 GPT나 생성 AI 공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 업무에서 쓰는 거니까 이거 직업상담사 선생님들한테 알려줘야 되겠다 하는 포인트들을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우리 하연쌤이 설명 너무 잘해주셨는데, 우리 슈퍼카를 탔으면 슈퍼카를 잘 써야 되겠죠? 속도를 내야 되는데, 속도를 못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가 정보를 주는 직업입니다. 직업 상담사의 직업이 들어가잖아요. 이 직업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직업이라는 직업 안에 너무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정보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 특히나 정확한 최신 직업 트렌드, 시장 동향 이거는 계속 바뀌어서 사실은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공부에 대한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게 계속 바뀌니까. 그래서 오늘 공부도 하고 또 내일도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매년 달라지는 게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없어지는 직업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없어지고 또 생기는 직업에 대한 것도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 게 있고, 산업이나 그 산업별 또 직종이 달라요. 제가 요즘 MBA를 다니고 있는데, 인사 담당자들 정말 많이 만나는데 그분들이 건설업에서 인사 담당자를 하냐, 뭐 서비스 쪽에서 인사 담당자를 하냐에 따라서 업무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다 다르대요. 그래서 자기는 원래 건설업에 있다가 딴 데 갔는데 안 맞아서 건설업 다시 갔다. 이게 업종별로도 직무가 다르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거. 그래서 그 현직자들도 많이 만나고 그다음에 이런 GPT나 또는 책이나 영상을 통해서 정보를 찾는 것도 중요한 것 같다. 하지만 진짜 빠르게 찾을 수 있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뭐 챗GPT로 빨리 찾고 또 다른 정보들을 좀 더 수집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직업 정보의 갱신 주기 너무 짧아서 사실은 옛날에 공부한 게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그게 기본 베이스가 돼서 계속 쌓여가지고 있는 거. 그다음에 AI를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빠르게 쉽고 빠르게 오늘 뒤에서 많이 알려드릴게요. 그래야 결론은 이거 같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담자에게 신뢰도 높은 맞춤형, 우리 막 그런 프로그램 홍보 많이 하잖아요. 맞춤형 상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1대1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니까. 그런 맞춤형 정보를 통해서 우리는 전문가가 되자. 요 부분 상위 10%가 돼야 된다라는 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AI는 결국에는 너무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핵심만 추출하고 확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우리의 직업 지식이라든지 이해도도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내가 밑에서 그냥 간단한 업무만 하는 직업 상담사가 될 것인지 상위 10%가 돼서 좀 고퀄리티 업무를 하는 직업 상담사가 될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있다라는 거.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많이 씁니다. 이거는 그냥 실제로 많이 쓰는 건데 이것도 잘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이 정해져야 될 것 같고, 아까 뭐 업종이나 내가 원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언급을 한데, 표로 정리해줘. 저는 표를 되게 많이 활용해요. 왜냐면 한눈에 잘 보이거든요. 그리고 표로 정리하고 그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한글로 가지고 오시면 시트지나 뭐 정보지나 안내지가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정리해서 다시 상담하실 때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부분도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뒤에 이거 조언 세 가지. 우리가 정보만 수집한 사람이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도 해야 되는 정보 전달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조언을 해야 될지 세 가지 정도 말해봐. 뭐 다섯 가지 말해봐. 그 중에서 내가 고르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몇 가지를 좀 많이 말하면 그 중에서 골라서 하든지 섞어서 얘기를 하면 됩니다. 또 맞춤형은 뭐 40대, 경력 단절, 사회복지라는 이런 조건은 다 적으실 수 있고요. 그 뒤에서 이 분야의 최근 트렌드가 어떻고 취업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내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분이 경력 공백이 있던 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좀 디테일하게 질문을 해주는 겁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알려줘. 이런 식으로는 하지 말자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도 진짜 잘 알려주거든요. 근데 우리는 40대가 중요한 거예요. 경력이 단절됐다는 포인트도 중요하고 경력 공백을 좀 어떻게 설명할지도 알려줘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산업 분석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은 게 사실 너무 많은 산업과 너무 많은 직업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한 번에 다 공부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요즘 세상이 좋아져서 선생님들이 그거를 미리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바이오 헬스 산업군을 취업을 하려는 분을 만날지 뭐 모르죠. 제조업을 만날지 서비스업을 만날지 교육업을 만날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상담을 하고 나서 초기 상담이 항상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초기 상담 때 충분히 많이 듣고 충분히 이 사람한테 줄 게 뭔지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바이오 헬스 산업이라고 했지만 그거와 관련된 좀 비슷한 산업도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초기 상담이 끝나고 정말 끝난 그날 바로 공부를 하시지 않으면 이게 또 다음 상담의 준비가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신입생들한테 말하죠. 초기 상담 때 많이 듣고 많이 들은 다음에 그 다음 상담을 어떻게 계획을 할지를 공부를 하고 정보를 찾아야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은 바이오 헬스가 궁금한 사람이니까 요거에 대해서 성장률 또는 전망을 분석해주고 이분은 신입이니까 이렇게 해서 비교해서 설명해줘. 근데 이런 질문도 사실은 경력자들은 잘합니다. 근데 우리 신입생들은 잘 모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런 것들도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상담을 해야 되고 어떤 정보를 줘야 될까? 그리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구직자를 위한 로드맵도 제시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출처 표시. 왜냐면 진짜 이게 맞는 건지 뉴스면은 뉴스 출처가 있을 거고 논문이면 논문 출처가 있을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한 출처까지 표시하고 선생님들이 직접 들어가 보셔야 돼요. 왜냐면 그 출처가 진짜 맞는지 또 너무 오래된 게 아닌지 최근 3년이라 해놓고 되게 옛날 걸 준다든지 이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출처 표시도 꼭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퍼플리시티가 출처가 나오는데 그 출처도 들어가 보셔야 됩니다. 좀 오래된 경우가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뒤에 제가 실제 쓰는 겁니다. 이게 더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강의를 갔다가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듣고 이분을 만약에 상담을 한다 쳤을 때 어떻게 할까 해서 프롬포트를 썼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뭔가 구조화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GPT를 쓰는 이유는 구조화되지 않고 엉망진창인 나의 생각들을 얘가 정리해서 답변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급한 경우에는 이렇게 빨리빨리 뭔가 중요한 정보만 입력해서 원하는 걸 받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내가 좀 정리를 해주는 게 좋은데 일단 이 사람은 노인 분야에서 2년을 했다. 다문화나 다른 복지 대상을 찾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다문화를 잘 모르세요. 그리고 다른 분야도 본인이 원하는 분야인지 모르세요. 근데 그걸 잠깐만 얘기해봐도 선생님들이 아셔야 돼요. 근데 그걸 모르고 다문화? 다문화? 그럼 다문화 가셔야 되죠. 그럼 다문화 이렇게 해서 다문화에 꽂혀버린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선생님 다문화도 있고요. 장애인도 있고요. 청소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그거에 대해서 정보를 찾는 프롬프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정보인데 복지는 사실 정부 예산, 우리도 그렇잖아요. 취업 지원도 정부 예산이 중요하고 정책이 너무 중요한 부분인 걸 선생님들이 알고 있어야 질문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고령화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노인복지가 너무 중요합니다라고 하는데 그럼 그 근거가 뭔데? 그 근거에 대한 정보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25년도 정책이 어떻게 반영되고 어떻게 지금 복지를 이끌어 나갈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구직자를 분석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 최대한 많은 정보를 일단 수집하세요. 초기 상담 때. 그리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질문을 꼭 초기 상담 때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뭔가 답을 주는 거는 그 다음 상담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직무를 모르고 산업을 모르는 건 중요하지 않은데 그걸 모르는데 넘어가는 게 문제인 거죠. 모르는데 상담을 대충 하는 게 문제인 거고 모르면 공부를 무조건 하시면 되는 거. 요즘은 GPT로 너무 쉽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물어봤더니 얘가 이렇게 잘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강의 녹화본 보시고 또 강의안도 받아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취업 채용 동향, 역할. 근데 보시면 분야에 별로 나오죠. 그 다음에 요구 역량도 분야별로 나오고 성장 가능성, 트렌드, 정책까지. 내가 궁금해하는 포인트까지 답변을 다 해줬습니다. 그리고 뒤에
맞춤형 추천 뭐 이런 것도 나오게 했고, 그다음 상담 문구 이걸 통해서 내가 상담을 할 때 요런 내용으로 말해라, 시나리오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앞에처럼 하면 요렇게 다 나오나요는 아니에요. 제가 이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선생님들한테 드릴 건데, 직업 상담사 실무용 프롬포트라고 제 거를 만든 거예요. 선생님들도 똑같이 이렇게 쓸 수 있게 링크를 만들었고 선생님들이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걸 드릴 거고, 제가 뭘 해놨냐면 일단 출처 기반이어야 돼라고 얘기를 했고, 6개 분야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앞에 여기 1, 2, 3, 4, 5, 6 6개 분야가 되어 있습니다. 정책, 우리 정책 진짜 중요합니다. 정책 연계도 잘해야 돼가지고 제가 정책도 넣어놨고, 마지막에 요약을 해줘 뭐 이런 식으로 해놨기 때문에, 사실 선생님들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쓰지 않더라도 이렇게 답을 해줄 수 있는 링크를 드릴게요. 사실은 프롬프트를 드려도 이게 답이 다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쓰셔도 여기 들어가시면 대부분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링크를 하나 드리고 선생님들이 꼭 활용을 해서 직무랑 산업 부분 공부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